시작을 합시다. 100페이지 14번에 보시면 두근의 B가 2대3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두 근이 하나는 두 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 2대3이라 그랬으니까 문자를 정해서 좀 나타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2대3에 B가 있는 거지 2, 3이란 얘기는 아니니까 다른 문자를 하나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2K, 3K 네, 이런 값이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두 근의 합 지금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얘 두 개 더한 거잖아요. 5K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갈 때 부호 반대로 한 게 얘죠. 그러니까는 5K가 두 근의 합이 부호 반대니까 10이라는 걸 알아요. 네. 두 근의 합을 이용하시면. 어차피 두 근의 합 구하는 식을 아셔도 되는 거죠. 두 근의 합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A분의 B의 마이너스.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이래도 똑같은 거예요. 공식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A분의 B. 네. 자,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K의 값이 네, 2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K가 2라는 얘기는 여기다 2를 대입했으니까 야, X의 값이 4는 거고 자동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X의 값은 6인 거죠. 그래서 4랑 6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n 플러스 4가 뭔지 알면 되는데 n 플러스 4가 두 근의 곱이죠? 근데 이제 이미 근을 알아봤으니까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게 24란 얘기인데 그게 n 플러스 4죠. 그러니까 m은 20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합이랑 곱을 모르시면 솔직히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합이랑 곱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될 거야? 됐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이네요. 6, 7, 8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101페이지에. 자, 6, 7, 8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얘는 두 분의 차를 가리켜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면 그걸 뺀 게 2라는 얘기예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두 분의 합을 구할 수 있거든요. 2분의 마이너스 8의 마이너스가 두 분의 합이니까 4가 두 분의 합이고요. 두 분의 곱도 구할 수 있거든요. 2분의 k-3이 두 분의 곱인데 네, 자,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k 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이 세 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곱셈 공식 모르시면 못 푸는 거죠. 자, 곱셈 공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가 식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세 개를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얘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플러스 4의 두분의 곱이 2분의 k-3이었어요. 네. 자, 약분을 하시면 2를 분배 법칙하는 거니까 정리하니까 16은 4 플러스 2k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2k가 18, k가 9. 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하나씩 던져줄 거예요,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는 아셔야 되는 거고, 계속 알라고 얘기하는 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라는 시험 문제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은 판별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보자마자 쓸 수 있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 보니까 a, b, c를 정해야죠. a가 지금 n 플러스 3이고요. 네, b가 지금 2n-3이고요. c가 지금 n-4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니까, 근데 숫자가 좀 복잡해서 짝수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말고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이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b가 지금 짝수거든요. 그래서 b-를 나누기만 하면 b-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b-가 n-3이라고 해서 얘를 대입하지 마시고 이걸로 대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식에다가.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n-3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 곱하기 n-4 이게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전개를 하시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0이니까요. 동류한끼리 계산해 보니까 m제곱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5m 플러스 21. 그래서 마이너스 5m이 마이너스 21. 자, 여기서 부등식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곱하면 5m이 바뀌고 21. 그래서 m은 5분의 21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는데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를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 쓰라는 얘기죠.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는 얘가 4점 몇이니까 1, 2, 3, 4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되는 거죠. 다 더하니까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0.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죠? 네. 됐어?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에 나와 있는 거는 A, B 두 사람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방식을 푸는데 A는 X의 개수를, B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 그래서 A를 먼저 보시면 되죠. A의 X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6이에요. B의 X의 값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8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시킨 게 뭐야? A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X의 개수는 이 두 근을 합한 거에 부호반대였어요. 네. 근데 그거 잘못 본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A는 상수항은 이거 무조건 맞다는 얘기거든요. 상수항은 두 개 곱한 게 상수항 자리예요. 네,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18이죠. 네, 그래서 A 식을 쓰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C 자리가 지금 18이라는 걸 알고요. A는 이미 이게 A인 거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이미 1이에요. 1이 되는 거고 요 C가 지금 얘 6 곱하기 3을 한 6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한 마이너스 18인 거고 자 이제 B를 이용하면 B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두 개 더하고 부호 반대가 지금 B가 되는 합자 B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문자 B 두 개 더하면 7이고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7이겠죠. 그래서 A, B, C를 다 아니까 식을 만드시면은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7X 그 다음에 B자리니까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구나. 헷갈린다.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8은 0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고요. 두 분의 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셔서 빼야 되겠네요. 인수분해 하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예요. 그래서 x의 값이 9랑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 거야. 말하다가 왜 살에 걸리냐. 자, 그래서 두 근을 빼면
9 빼기 마이너스 2죠? 답이 11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여서 8번 문제도 솔직히 좀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잘못 본 거. 근데 이거는 유형을 한번 익혀 두시면 그러면은 솔직히 틀릴 일은 별로 없어요. 네. 잘못 봤다는 건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제대로 본 것만 확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두 분의 합이랑 곱 구하는 식만 아신다면 네.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조금 어려운 방식이었던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뭐 더 이상 뭐 숙제에서는 설명할 게 없으니까 활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활용은 아시겠지만 뭐 연립방식 활용에서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이제 유형들의 문제가 나올 텐데 솔직히 몇 개 유형 빼고는 연립방정식 활용보다 쉽습니다. 네, 몇 개 유형 한 두세 개 유형만 제외하고는 솔직히 설명 없어도 솔직히 다 쓸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 했던 방식이 몇 개 많이 쉬운 방식이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그리고 문제에서 대놓고 식을 가리켜주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활용처럼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 읽으면 바로 식 쓸 수 있어요. 자, 뭐 여기 여러 가지 나오긴 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네, 다 외워야 되는 식들이긴 하죠. 모르시면 외워야 되는 거고. 근데 뭐 거의 다 알죠. 뭐 이런 방식은. 연속하는 두정수, 연속하는 뭐 짝수, 홀수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넓이 모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솔직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 쓰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연속하는 수 뭐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 그냥 문제 읽고 바로 쓰시면 돼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정하면 되는 건데 작은 수가 x고 큰 수를 y라고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하나는 x고 하나는 x 플러스 1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고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각자 제곱을 하시고 더하시면 되겠네요. 네, 뭐 이 2가 등호인 거죠? 네, 등호고요. 그게 265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립방식보다 쉽죠. 연립방식은 식을 두 개 써야 되잖아요. 네, 얘는 두 개 쓸 이유도 없고 네, 시키는 대로 식 하나만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곱이면 제곱이라고 다 나와주고 네, 그래서 솔직히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풀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 개념 코칭 2번. 요거 유형이 거의 시험에는 2번 유형이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유형은. 자, 보시면 문제를 읽을게요. 지면에서 초속 30m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공 T초의 높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나오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요거 자체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식 쓸 필요가 없는 문제야. 식을 대놓고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들. 이게 높이식이라고 가르쳐 준 거죠. 네. 근데 공의 높이가 42m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에다 40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40은 30t-5t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넘기면 다 넘기면 5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40은 0이어서 5로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되고 인수분해 하니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로 돼서 t의 값이 하나는 4고 t의 값이 하나는 2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읽고 이제 답을 맞춰서 써야 되니까 4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이냐 이 얘기가 지금 이 문제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림으로.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얘가 지금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공을 던진 거예요. 근데 공은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 높이가 40m라는 의미가 요 높이를 40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얘가 여기서 쌓아 올렸으니까 처음에 40m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40m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미 답을 구해놨잖아요. 올라가는데 2초 걸렸단 얘기야.
여기서 요만큼 가는데 또 2초 걸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4초가 걸린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올라갈 때 2초니까 내려올 때도 2초겠죠? 여기까지 오면은 땅에 닿으면 6초가 됐을 때 땅에 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림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물어보는 거는 요 자리랑 요 자리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2초랑 4초. 근데 1번에는 쏘아 올린 지 몇 초냐 그랬으니까 2초가 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구하시오니까 4초를 써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된 게 1번의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거. 지면에 떨어진 게 여기죠? 네, 그러니까 6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면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식을 새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1번은 식이 이게 맞고요. 2번 식은 이 40자리에 0 대입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은 30t-5t 제곱. 이게 2번, 가로 2번 식인 거예요. 지면에 떨어져 있으니까 높이가 0이잖아요. 네. 그래서 높이를 0을 대입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5로 나누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6t-t 제곱이 되고 t로 묶어야죠. 인수분해 두 개면은 묶어야 되는 거니까 t로 묶으면 그러면은 6-t가 되는 거니까 얘가 t 값이 하나가 0이고 얘 t 값이 하나가 6인 거거든요. 그럼 t가 0이란 얘기가 지면에 아직 쏘기 전이 0이죠. 네, 그러니까 0초인 거고 떨어진 게 6초니까 6초인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무조건 어느 시험을 모두 100% 나올 거예요. 네,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말을 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답을 물어보는 걸 좀 바꿔서 얘기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보냐면 뭐 말을 조금씩 바꾸면 예를 들어 여기는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에 그 40m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뭐 중간에 이런 말을 쓰죠. 쏘아 올린 지 처음으로 40m가 되는 건 언제냐? 그러면 답을 얘만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40m에서 다시 40m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냐? 그럼 답을 요 구간인 2초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지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나온 게 이 가로 1번처럼 올라갈 때 몇 초고 다시 40m 되는 게 몇 초냐? 이게 제일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계속 나오게 되면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은 계산하는 방식은 뭐 아실 거라 그냥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자, 다음 3번이요. 3번에서는 뭐냐? 가로의 길이가 8이고 세로의 길이가 5. 뭐 그리시면 되죠. 이게 8이고 이게 5래요. 근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각각 x만큼 늘렸어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8 더하기 x가 되겠죠? 세로의 길이는 5 더하기 x가 되겠죠? 네. 늘렸더니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그 넓이가 그러니까 넓이니까 얘랑 곱해야 되는 거죠. 그 넓이 가가 얘인 거고 이 가가 등호인 거고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8 곱하기 5잖아요. 이거보다 68만큼 늘었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68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민할 거는 없는데 문제를 읽고 시키는 대로 좀 쓸 수 있냐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의미 정도를 아셔서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장에서 식을 쓸 수 있냐. 네, 이거는 식만 써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중에 풀다가 안 되는 식들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써드리긴 할 겁니다. 3번도 잠깐 볼까요? 수학책을 펼쳤더니 펼친 두 면의 쪽수의 곱이 근데 당연히 책을 이렇게 펼치면 얘랑 얘는 1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면 얘가 x 더하기 1 페이지겠죠. 그러면 두 면의 쪽수의 곱이니까 곱해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한 개에 210이라고 식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네. 얘 또 쏘아올린 거 나왔으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3cm만큼 줄였더니 그랬더니 그 넓이가 처음 원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었다. 처음 원의 넓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지금 나와 있는 거 처음 원의 반지름을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R이라고 하면 작은 원의 반지름은 R 빼기 3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정해 주시고, 자,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니?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3cm만큼 줄였더니 그 넓이가 처음 원의 넓이. 처음 원의 넓이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처음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에요. 그 넓이에 4분의 1을 하면, 그럼 바뀐 원의 넓이니까 바뀐 원의 넓이는 r-3의 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요게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쓰고 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실 실력 문제들이 있네요. 이제 다 해보시고 안 되면 설명할게요. 어차피 얘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어렵겠다. 7번. 네. 7번에 나와 있는 거 오른쪽 그림과 같이 8이랑 10인 가로 세로가 있는데 점 P는 A에서 출발해서 1초에 1cm,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게 1 곱하기 x여서 xcm만큼 1초마다 줄어드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여기는 B에 출발해서 B에서 C로 가는 애는 1초에 2cm,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2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때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할 때 몇 초 후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 자, 그냥 길이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x니까 여기는 8-x고 여기는 그대로 2x고, 그러니까 식은 2x 곱하기 8-x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1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다음으로 가봅시다. 네, 없네요.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따가 숙제는 내는 게 좋겠죠. 한 3장 정도 낼 생각입니다. 오늘 숙제는. 그래서 이따가 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진도북에서 없어지면은 워크북도 좀 한 장 정도 보태서 낼 거고,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3장 정도만 낼게요, 오늘은. 자,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